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2022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교육 및 휴가 등 공통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각 일자리 유형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 일자리 중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전공과 재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화형 일자리 중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안마사 자격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 번호증을 소지한 자,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년 이상 연속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혹은 만 65세 이상인 자는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2년 이상 반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 군, 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꼭 알아야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과정 등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참여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근무 상황 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 상황 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병가와 특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가는 일반형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1년 동안 최대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도 참여한 경우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가가 발생합니다. 복지 일자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가 이외에 몸이 아파서 쓸 수 있는 병가가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몸이 아파 일을 쉬는 동안에도 돈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1년에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가와 병가 외에 다른 휴가가 있는데요. 바로 특별 휴가라고 합니다. 특별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경우 5일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에는 1일의 특별 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직장에 청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망에 관한 특별 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한 후 직장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고장 혹은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입양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할 경우 특별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직장에는 입양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출산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특별 휴가는 10일이며 직장에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총 90일간의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가, 병가, 특별 휴가를 사용할 때는 담당자에게 근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다음은 일을 하지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경우, 천재지변, 교통차단, 감염병, 국가재난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민간 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 알선, 면접 및 취업 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본인의 학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배치기관의 창립 기념일, 개관 기념일, 개교 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 대회 및 국제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를 중단하는 유형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즉시 참여 중단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입니다.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아무런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담당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우선 수행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2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또한 월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즉시 참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기관, 배치기관, 기타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이거나 임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타 재정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반복 참여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 마지막으로 참여자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참여가 중단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모든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 등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이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통 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